안녕하세요. 세무회계연강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이전 영상에서도 조금 설명드렸었던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그리고 6년 전에 가장 핫했던 고용증대 세액 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이거는 조건만 잘 맞으면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세액 감면이나 공제가 가능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꼭 적용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을 영위를 했었을 때 세액을 일정한 비율로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한 뒤에 그 결과에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감면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크신 분들은 이 세액 감면 적용받는 게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적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뭐 제조업이나 뭐 통신업, 그리고 뭐 건설업, 그리고 일반적인 도소매업도 적용이 가능해요. 대신에 음식점업은 안 돼요. 그래서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안 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금융이나 보험업,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나 아니면은 유흥주점업 뭐 이런 것들도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세액 감면을 적용을 할 때 내가 이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업종은 세무상의 업종 코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고 치시면은 통계청의 해설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분류 내용 보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내 업종에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업종이 내 업종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세액 감면을 넣으셔야 돼요. 감면율은 뭐 지역이나 업종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감면율을 표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장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규모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 이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표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 적용 시 꼭 참고하셔서 어떤 감면율이 맞는지 체크는 해보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연간 감면 한도가 1억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직원 수가 작년보다 줄어든다면은 1인당 한도가 500만 원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직원 수가 8명이었는데 만약에 올해 직원 수가 6명으로 내려갔다 라고 하면 2명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감면 한도는 500 해서 총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한도까지 다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한도가 높기도 하고 이 감면은 최저한세라는 세법상의 최소금액 설정의 대상이 되는 감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한도까지는 적용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최저한세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감면이나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이 정도 세금은 납부해라 라고 규정해 놓은 제도예요. 이 최저한세에 걸리면은 그 더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고 감면 금액이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새끼로 빠지면 감면과 달리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에 걸리고 남은 세액공제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 세액공제는 차기로 이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뭐 아직 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셔서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내가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이 세액공제는 신청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내가 적당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까지 적용받은 다음에 남은 세액공제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귀찮다고 세액공제 같은 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적용되면은 세액강조를 적용받으세요. 그럼 위에 말씀드린 조건이 모두 충족만 되면은 감면을 해주냐? 또 이거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은 감면 배제되는 사유 혹시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업용 계좌 미등록의 경우 감면 배제가 있었죠.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는 미리 등록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미리 꼭 등록한다. 이거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가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가입 업종인데 이거를 가입을 안 했다 라면 이것도 똑같이 감면이 배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사업용 계좌 등록할 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가입도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내가 추후에 개정이 됐었을 때
까먹더라도 미리 가입을 해놨으니까 배제될 일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무신고 및 그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예요. 제가 절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한 내에 세금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기한 후 신고는 감면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가 추계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우리가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라도 복식부기도 가능하겠지만 추계 신고도 가능하다, 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안 하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이걸 무신고로 봐버려요. 무신고로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이 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을 선택하실 때 내가 추계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할 때 이 감면을 적용을 안 해도 이 복식부기 하는 것보다 유리한지 안 한지도 같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시니까 요것도 조금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통합 고용증대세공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예전부터 취업률이 많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취업률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은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제도를 조금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고용증대세공제라는 건데, 취업난이 근데 청년이나 60세 이상 분들이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 말고 뭐 청년이나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좀 적용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세액공제가 조금 얼만큼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표로 좀 한번 먼저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은 기업 규모나 뭐 근로자 내용, 그리고 뭐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영상을 보시는 사업주분들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할 테니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이라는 거는 상시 근로자를 뜻하고요. 상시 근로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뜻해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자나 그의 배우자, 뭐 특수관계인, 뭐 이제 이런 분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니까 이것도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그 증가한 상시 근로자가 일반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청년 등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누는 기준을 한번 표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청년 등은 일단 첫 번째 만 15세 이상이거나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고요. 복무기간이 최대 6년까지가 인정돼서 뭐 군복무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복무기간을 나이에서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장교 출신 분들은 유리하겠죠, 요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경력 단절 여성분들, 네 번째로는 뭐 장애인, 상의자 등 뭐 이제 이런 거 해당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청년 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일반과 청년 등을 따로 구분을 해서 근로자 수 증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자 수 증가를 계산할 때 1월부터 12월 기간에 매월 말일자 근로자의 합계를 구해서 거기서 12개월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 1년 동안의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직전 연도하고 당해 연도하고 상시 근로자 수 평균을 비교를 해서 증가했으면은 증가분에 아까 표에 설명드린 그 공제금액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계산하셔도 공제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청년 한 명만 증가해도 1,450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이게 그냥 세금에서 차감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이 공제금액이 엄청 크고, 근데 여기서 더 파워풀한 거는 이게 한 번만 1,4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당해 만약에 내가 이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로 해서 적용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당해 상시 근로자 평균 수가 내가 다음 해에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은 25년도에 1,450만 원, 그리고 26년도에도 또 1,450만 원, 그리고 한 번 더 27년도에 또 이 근로자 수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27년도도 1,450만 원을 한 번 더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럼 총 3년 받는 거죠. 거의 4,5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청년 근로자가 한 명만 증가를 해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우리가 받은 세액공제에서 20%를 농특세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50만 원에 20%는 농특세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내 세액공제는 1,45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80% 정도라고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농특세도 우리가 만약에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면은 20%는 따로 농특세로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요것도 좀 기억하셨다가 신고하실 때 같이 넣으셔야 돼요. 안 넣으시면 요건 따로 추징되세요. 그럼 2년간 우리가 유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첫 해 공제를 받고 내가 만약에 다음에 그 근로자 수를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첫 해 받은 이 세액공제를 토해내게 돼요. 이것도 조금 페널티가 크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첫 해도 받고 다음 해도 받았는데 마지막 해에 또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첫 해에 받았던 세액공제, 두 번째에 받았던 세액공제 둘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을 유지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2년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근로를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꼭 2년을 다닐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갔다. 그러면은 이 B라는 사람은 새로 채용하면 돼요. 대신에 A라는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그럼 이 B라는 사람도 청년으로 채용을 해야겠죠. 왜냐면 아까 제가 일반적인 근로자 수하고 청년 등의 근로자 수하고는 따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셨다가 꼭 채용을 하실 때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15일 날 A라는 근로자가 아까 나갔어요. 그러면은 6월 30일이 되기 전에 B라는 근로자를 채용을 해야지 이 6월 달에 근로자 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채용하실 때 꼭 계산하셔가지고 채용하셔야 돼요. 그럼 설명드린 아까 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뭐 그냥 다 감면하고 다 공제를 해줄까요? 이것도 세법으로 중복이 되는 게 있고 또 중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꽤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감면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는 중복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하고 두 개 다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아까 5%에서 한 30% 정도 감면율이 됐죠. 근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50%에서 100%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면 금액이 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으로 적용받으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하고 통합 고용증대 세액 공제하고 중복이 되냐 안 되냐도 이제 얘기가 많은데 25년 그러니까 올해죠. 25년에 개업한 사업자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이 통합 고용증대 세액 공제하고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개정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25년 전에 사업자를 내셔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 통합고용증대 세액 공제하고 중복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5년도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해당한다 라고 하면 통합고용증대 세액 공제하고는 중복 안 돼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 다 엄청 큰 세액 감면과 엄청 큰 세액 공제예요. 근데 이거 옛날 자료들 보다가 이거 중복 적용 되네 하면서 신고할 때 넣었다가 이거 나중에 다 추징당해요. 그래서 이거 25년 사업자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통합고용증대 세액 공제하고 요건 중복이 되냐? 요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 내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만 해당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넣으시고 통합고용증대 세액 공제도 같이 적용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중복 적용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감면과 공제를 적용받을 것이냐, 이게 또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중복되는 케이스를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아까 25년 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하고 통합고용증대 세액 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적용을 먼저 받는 게 유리하냐? 이거는 당연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먼저 적용받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샛길로 잠깐 빠져서 말씀드린 차기 2월, 이게 바로 그 세액공제, 통합고용주택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다 받고, 그리고 내가 더 공제받을 만한 납부세액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짜투리는 이 세액공제를 끌어와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남은 세액공제는 또 2월을 시켜서 내년도나 내후년 이후부터 세액공제를 또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부터 적용을 받으시고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이후에 남은 금액으로 적용받는다. 이거는 첫 번째 이유랑 동일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세액 감면 적용 후에 이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이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업종과 지역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5%에서 30% 세액 감면이 되는 감면이다. 예외는 있지만 뭐 도소매나 뭐 건설, 뭐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 해당된다. 대신에 음식점업은 안 된다.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대신에 우리는 2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관계자는 이 상시 근로자 수에 계산이 안 된다.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적용이 되면 그때 뭐 중복 배제나 아니면은 뭐 세액 감면 공제 순서나 요런 거는 한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는 진짜 실무에서 많이 적용받는 세액 감면하고 공제거든요. 이거 꼭 챙기셔가지고 활용 적용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도움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